늘 상사로 그치던 막연한 꿈들이 그 손 안에 있잖아. Enjoy your life. 힘이 돼줄게. 손을 잡아. 잠을 깨우는 일. Anytime, get any play. Oh, I'm in love. 너를 끄는 멜로디. 더 크게 웃어봐. 널 위한 세상은 Oh, any dream. 또 꿈을 꾸게 늘 함께 할 테니 그 어디라 해도 Promise you, I promise you. Everybody 소리쳐 이제 너와 나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우리 꺼질 때도 you're my sunshine 숨이 멎을 때도 with you I'll be fine you'll be fine You're my everything You are the one that makes me sing Nothing in the universe can change that You're like a song on a custom playback I promise you 내가 널 지켜줄게 I promise you 내가 널 믿어줄게 I promise you 너의 모든 아픔 나의 품에서 지워줄게 Come to me now 이대로도 멀어지는 꿈에 더 힘든 날이 오면 날 기억해줘. 내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다시 그린 any dream. I believe you. 어려운 자유롭게 잠을 깨우는 일. Anytime, get any play. Oh, in love. 너를 끄는 멜로디. 더 크게 웃어봐. 널 위한 세상은 Oh, any dream. Any dream. 또 꿈을 꾸게 늘 함께 할 테니 그 어디라 해도 Promise you in your heart. Give me your hand. TC입니다. 미정겔, 이렇게 살자는 독한 사람 본 적 있나 혹시? 여기가 어디냐고? 이천시청입니다. 이천시청.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시청이고요. 속보, 이천시청 옥상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이천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시청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이천시청 옥상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천시청 방재 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가 평소 도박빚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경기일보가 낸 최초 속보기사였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이후에 아래 내용으로 수정된다. 이천시청 옥상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이천시청 옥상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8시 30분께 이거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경기 이천 옥상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 현장에는 A씨가 자신의 심경을 알리기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청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업체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만큼 가족과 지인, 시청에 설치된 폐쇄로 TV 등을 통해 A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이천시청 공무원이 아니다. 시청 관련 업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글 작성자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최초 발견 시간은 8시 30분이 아니라 8시 4분경이다. 이 기사 이후에 네티즌들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천시청에. 그 답변이 시청 청사 옥상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 청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이른 시간에는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견 시간이 아침 8시 4분이에요. 경찰 소방 출동 이후에 이미 사망 상태였다. 자살자는 시청 건물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저기 시청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방제 담당 공무원이었다는 최초 기사에서 당시 화재 사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 바로 방화도 아니고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인데도 20초 만에 불이 붙었다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다. 이천 부정선거 투표용지 소각, 이천시청 옥상에서 60대 남성 매달려 사망. 2025년 1월 25일 경기 이천 옥상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그런데 2020년 4.15 총선 투표용지가 보관되었다고 추정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투표용지 소각에 대한 의혹을 받았던 장소다. 이로써 6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화재는 2020년 4월 29일에 발생했다. 24일 오전 8시 8분경 시청 옥상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천시청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업체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 A씨 시신 주변에서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 뉴스에서는 일제히 보도되었다가 사라진 내용입니다. 이에 각 뉴스에서는 60대에 사망한 남성은 방제 담당이었으며 말 그대로 소방 담당이었다는 거죠. 이천은 그 물류창고에 부정투표 관련 투표용지를 소각했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가지 기록은 사라져 있다. 이천의 부정선거 관련 투표용지 소각 의혹이 오늘 발생한 A씨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4.15 총선 이후 전국에서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 사건들이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재부각되었다. 일부 보수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선거 증거물을 은폐하기 위해 물류창고와 폐기물 처리장에서 고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후 5월 15일 전까지 물류창고나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1건이 넘는다. 이천, 김해, 함안, 성주, 대저, 군포, 안성, 이천, 화성, 영천, 파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4.15 총선 이후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함 속 투표지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며 이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기존 투표지를 소각하거나 파쇄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잦은 물류창고 화재와 이를 연관짓고 있다.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개표장이 분위기가 이런 상태예요. 껴있어요. 아니, 껴있어서 그런 건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의상 없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저렇게 기기가 적혀 있잖아요, 지금.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해야 될 게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사진 찍겠습니다. 잠깐만 주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멈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거고. 아니, 상식적으로 저런 투표가 나오기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한 풀에 두 개라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밀봉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사망자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 광희 1동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 정대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을 알린 최초의 신호탄이 울리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예비역 해군대령 정대연 씨는 본투표 당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당일 자신이 사전투표한 봉인지에 작성한 서명이 본투표 날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흉내낸 위조 서명으로 둔갑
앞에 있었습니다. 정대현 씨는 자신이 찍어둔 봉인지 사진과 직접 비교하며 이 조작된 서명을 직접 증명해 보입니다. 예, 필체를 보면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일까요? 정대현 씨는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매우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기를 하자 선관위는 정대현 씨가 소란을 피운다고 경찰을 불러 밖으로 쫓아내는 아주 황당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러나 이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정대현 씨를 인터뷰한 부정선거 최초 고발자 김재용 회장은 이후 강원도 홍천군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과연 고 김재용 회장이 알고 있던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실제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개표기의 오류일까 조작일까 뒤바뀐 선거 결과 2020년 총선 당일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자동 분류기로 막 개표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결과는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80표,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80표로 1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어딜 가든 100표씩 차이 나네. 투표지 좀 같이 봅시다. 개표 참관인들의 거센 항의에 선관위 직원들은 할 수 없이 개표한 투표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2번으로 찍은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1번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섞여 있잖아요. 재개표예요. 결국 다시 재개표하기로 하자 선관위 직원은 투개표기를 껐다 켜서 리부팅 시켰습니다. 개표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재개표를 하자 결과는 1번 159표, 2번 170표로 2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자동 개표기가 잠깐의 기계 오류로 잘못 분류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다른 설정값이 입력되어 있었고 기계는 제대로 작동한 것일까요? 이것도 논외로 하겠습니다.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보시고 자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또 볼까요?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읽어드릴게요. 싸가지 충만 자수합니다. 부정선거 남한 총책. 이재명 48.5%, 김문수 41%, 이준석 8.5%, 기타 2%,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5% 세팅 완료. 사전 투표율은 낮게, 본 투표율은 높게, 전체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낮게 세팅.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에요. 보니까 매일 5월 28일 오후 6시네요. 근데 대선이 지난 찌시 당선됐던 대선이 5월 30일 오후 6시였어요. 그렇단 얘기는 투표 전에 나눴던 대화란 소리네요. 그렇죠? 투표 하루 전쯤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는 소리네요. 선거일 하루 전. 근데 이렇게 예언을 했어. 이야, 예언자. 먼 사전투표 첫날인데 사전투표율 높다고 난리지? 사전투표 40% 넘는다고? 35% 밑으로 세팅되어 있으니 걱정 말어. 그런 것도 고려 안 했을까봐?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낮게 세팅했어. 35% 안 넘게. 영신들아. 이러는 겁니다. 결과 볼까요? 34.74. 지난 20대 대선에는 36.93. 이거 정확하게 맞췄네요. 35% 밑으로 세팅. 34.74. 이야. 거의 뭐 정확하네요. 정확해.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야, 1%. 여긴 정확하고 이재명 1% 차이 나고 김문수 정확해요. 이런 식입니다. 이분 누굴까요? 싸가지 충만 자수한데 부정선거 남한 총책이래. 또 있습니다. 이거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안나씨 인원은 다 모았습니까? 전부 조선족이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네, 전부 조선족으로 모았습니다. 명단 보내면 참관인으로 등록해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개표기 가리라고 지시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들만 모아서 도봉을로 보내세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하시길래 이번에는 김일성 장군님 할 겁니다. 은어 설명해드립니다. 김일성 장군은 투표통 바꿔치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믿을만한 사람들로 보내겠습니다. 조선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선 원 1원은 2통 2원은 3통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조선 원은 돈 1원 2원은 1차 대금 2차 대금 2통 3통은 2억 원 3억 원 달러로 받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설명을 하셨네요. 오, 이름이 나왔어. 강창일. 야, 거사는 잘 마무리됐지요? 네, 완벽합니다. 그럼 일단 폭파하고 캡처해서 보내세요. 거사는 부정선거, 폭파는 텔레그램방 지우기. 이건 전두환 한다면 정말 국가 위기입니다. 전두환은 발각.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안나 씨를, 이름이 나왔네요. 안나 씨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만약 박정희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인터폴 수배가 들어갈 겁니다. 관련자 모두 중국으로 출국시키세요. 네, 이승만 할 준비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요거 화살표 뒤에 가려진 거 이거는 두 통인 것 같아요. 그쵸? 이자가 보이는 거 보니까 2통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2억 원 내놓으라 이거지. 이승만은 출국 및 흔적 지우기.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국민께 정말 죄송합니다. 의혹입니다. 자, 구조적인 거 한번 볼까요? 구조적인 거. 선거 소송을 맨날 지는 이유가 있어. 여기 사법부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법부. 그 밑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나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한다고 돼 있습니다. 표를 그리신 분이 약간 잘못 그렸어요. 이 중앙선관위는 사법부 내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와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에요. 이승만 정부 이후로. 네, 뭐 어찌됐건 사법부에 있는 대법관이 부장판사 이런 좀 경력되고 힘 있으신 분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그러면 얘네들이 비리가 있어. 부정선거 막 이런 거 있대. 그래서 재판을 180번이나 했다 그러죠.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김주현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민경호 의원님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피고가 되잖아. 그죠? 피고가 되잖아요. 얘네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소고발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 밑에 있는 평판사들이 얘네들을 재판하는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구조가 이래요. 자, 요분들 또 얼굴 봐야죠. 얼굴 봐야 됩니다. 이분들 문영배, 정정미, 조한창, 김영두. 이제는 뭐 말 안 해도 누군지 다들 아시죠? 이분들이 이 문영배 씨 같은 경우엔 진주시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정정미 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조한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김영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요거 누구게 요거 누구게? 전라남도 강진군 선거관리위원장,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요 겸직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같이 해먹는 거야.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현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얼마 전까지 2026년 2월이니까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 촬영 중이에요. 됐습니까? 예, 계속. 되셨으면 됐다. 예, 됐어요. 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네, 요거 그럼 이제 띄워서 카운팅 할게요. 네.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제.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카운팅 불가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도 두 눈을 가린 악마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몇몇 국힘의원들은 뒤늦게 유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역겹습니다. 저희가 많은 걸 바랬습니까? 윤 대통령 지키고 부정선거 외쳐줘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지방선거고 자시고 윤 대통령 재판 선고까지만도 못 참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은 직위원이 유죄를 선고하기 쉽도록 계엄은 사과하고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보담아 주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선거라고 확신하시나요? 100% 계속 국민의힘에 니네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하냐 할수록 국민의힘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을 지켜세워주며 표가 필요할 땐 당원들에게 윤어게인을 외치더니 이분이에요. 직위원 판사. 그렇습니다. 더 이상 논평을 자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이 알고 계셨어. 윤 대통령은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수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헌재,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야, 이거 힘들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사진이에요. 자, 힘들지만 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관외사전 0.39%로 모두 동일하다. 0.35, 0.35, 0.28, 0.28 모두 동일하다. 0.29, 0.29 0.16, 0.16, 0.30, 0.30 가세현 자료입니다. 0.31, 0.31 0.25, 0.25
이런데 증거가 불충분이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다. 부천 신중동 투표수 대비 1인당 투표 시간이 이상하다. 환산하면 1인당 5초. 투표하는데 5초 걸렸다는 거예요. 1인당.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많은 표가 나왔다는 거죠. 이번 총선 부천시 을 지역구의 신중동 관내 사전 투표수는 무려 18,210표로 집계됐다. 신중동의 사전 투표는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단 한 곳에서 지난달 10일에서 11일 사이 이루어졌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씩 총 24시간이다. 산술적으로 1인당 4.74초에 투표를 끝냈다는 의미다. 증거 불충분이래. 이것도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은 2020년 4월에 인구가 159명이야. 진짜 깡촌이네요. 2020년 5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157명이야. 근데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투표수가 181표가 나왔어. 철원구는 인구수가 111명, 112명 그런데 투표수가 209표가 나왔어. 근데 증거 불충분이래. 아까 보셨던 이거 띄어내는 거 증거 불충분. 사전투표 용지인데 여백이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어. 앱손 프린터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하 좌우 최소 2mm의 여백이 남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여백이 누가 봐도 여기랑 틀리잖아. 이런 식인데 증거 불충분이래.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뭉태기로 있어요. 이거 봐. 야, 은행이야 은행. 증거 불충분이래. 선관위가 빨리 의혹을 풀고 싶다고. 그런데 법에는 6개월 이내로 재검표 완료하라고 한대. 빨리 재검표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 선관위. 5월 29일날 2개월 후 현재 500일이 지나서 세 곳만 개표를 다시 했는데 아무런 판결도 안 내리고 나머지 110곳은 2022년 대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 통신장비 제거하고 사용했다고 선관위는 말했는데 제조사에서는 탈부착이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한다. 아까 LG 그램 노트북 보셨죠? 지난 4.15 총선에 개표에 쓰인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가 통신장치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근데 LG전자 대표이사, 일개 사원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나와갖고 투표지 분류기에 내부 장착된 LG 그램 노트북 모델명에는 무선 랜카드를 탈부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해당 기기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무선 랜카드가 납땜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노트북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증거 불충분이래. 청주시 사전투표 용지에 청주인데 합덕읍 관리관 도장이 찍혀있어. 합덕이 어디냐면 이게 천안일 거예요. 여기 봐봐.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근데 여기는 합덕읍.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합덕읍이야. 근데 증거 불충분. 통계학을 싸그리 부정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204석이고 통합당이 43석인데 당일투표는 반반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증거 불충분.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규격 기표인데 왜 이렇게 망나니 기표가 되어 있나요? 이거 도장이 인주나 스탬프를 안 찍는 도장입니다. 안 찍고 찍어야 이렇게 깔끔하게 딱 찍히는 거예요. 규격이 이렇게 9mm 딱 정해져 있는 규격 도장이야. 근데 이렇게 찍혀. 인천, 경남, 서울 세 곳 재검표에서 나온 실제 기표인. 이거 누가 봐도 다른 도장이잖아. 그냥 이거 막도장 아니야 이거? 막도장이잖아 막도장. 증거 불충분. 아까 봤던 영등포 134세 134세가 2명이나 있어. 죽었어도 진작에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 어디서 인쇄해온 건지 모를 배춧잎 투표지가 재검표 때 나왔는데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증거 불충분.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뭉개져 갖고 나왔는데 증거 불충분. 이것도 얘네들이 원하는 증거는 도대체 어떤 걸까? 개법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기 글씨 읽은 것 뿐이에요. 개법관이 대놓고 소송에 대한 재판 거부를 했는데 민유숙 대법관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 기일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줄 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대선 수개표 바람직하지 않은 일. 자, 이런 식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자, 제가 처음에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기 있네요.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한 윤석열 기적의 여정. 선관위원장 출신 오동훈이 체포해서 이분 공수처 처장, 선관위 출신 차은경이 구속영장 치고, 서부지법 선관위원장 출신 직위원이 구속 취소하고, 중앙지법 부장판사 선관위원장 출신 6명 헌재가 파면하고, 선관위원장 출신 직위원이 형사재판 중이고, 형사재판에서 옛날 짤이라 무기징역 때렸죠. 선관위원장 출신 조희대가
판사가 파기 재판 안 하고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의 재판 중지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짐. 선관위는 곧 판사이고 전국의 선관위원장이 곧 부정선거 재판하는 판사부대임.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을 겸직하고 지방판사는 선관위원장을 겸직한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카르텔이 상상을 초월하고 뭔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고 그 누구도 웬만한 개인이나 웬만한 단체 혹은 의원 혹은 국가 권력 원수 국가 수반인 국가 원수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정말 어려운데 마지막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전에 이거부터 할까? 전 세계에 수출된 자랑스러운 K 부정선거 AWEB이라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디 해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있어요. 어디 있다 그랬더라? 송도인가? 송도인 것 같아요. 그죠? 108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알선을 받아 미루 시스템즈 선거장비를 수출해왔다고 해요. 매년 선관위에서 수십억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국제기구인데도 대한민국 선관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미루 시스템즈와 함께 중앙선관위의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에 이 나라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기사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전자개표 불신, 수개표 요구, 본물, 수상한 개입 발견된 한국 회사 책임져야. 이게 어제 그제 일이 아니고요. 2018년 5월 22일이에요. 문재인 시절.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키스. 여기 키르키즈스탄입니다. 키르키즈스탄.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 콩고 이어 키르기즈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요런 일들을 AWEB이 해왔다는 거죠. 결과들은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장비를 받아서 선거를 치렀던 국가들이 유혈 사태, 콩고 같은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요.